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오늘은 멀어진 인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건 다투는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없는데 어느 날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그 과정이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유를 찾습니다. 어디서부터 어긋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다시 연락하면 예전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밤에 잠을 깨우고 낮에는 마음을 붙들어 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멀어진 인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다시 찾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인연을 붙잡으려 하는 순간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사랑보다도 더 강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미련이기도 하고 외로움이기도 하고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이 그립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보다 그 사람과 함께 있던 나가 그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인연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구에게 기대고 있었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그 장면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시 찾으려 하지만 실은 인연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찾으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연을 다시 찾으면 정말 편안해질까요? 많은 분들이 연락만 되면 마음이 놓일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시 연결되는 순간부터 마음이 더 바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갈까? 또 멀어지진 않을까? 내가 괜히 초라해지진 않을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불안이 재개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번 멀어진 인연은 다시 이어져도 마음속에서 이미 균열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대화해도 속으로는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 확인이 사람을 지치게 하지요. 우리는 인연을 너무 내가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잘해주면 이어지고 노력하면 회복되고 내가 참으면 유지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인간관계에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실함과 집착은 다릅니다. 성실함은 서로를 높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집착은 내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인연이 멀어졌는데도 내가 계속 손을 뻗는다면 그 손은 사랑의 손이 아니라 두려움의 손일 수 있습니다. 혼자 남을까봐, 실패한 사람이 될까봐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견디기 어려워서 손을 뻗는 겁니다. 그렇게 붙잡으면 인연은 다시 나를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인연을 자연에 비유해 봅시다. 같은 땅에 나란히 서 있던 나무도 어느 순간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햇빛을 받는 방향이 다르고 바람을 맞는 각도가 다르면 나무는 자기가 살 수 있는 쪽으로 자랍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서로의 삶이 다른 쪽을 향하기 시작했다면 억지로 다시 끌어당길수록 뿌리만 상합니다. 뿌리가 상하면 겉은 멀쩡해도 결국 시듭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이어져도 예전의 건강한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결국 습관이 되고 의무가 되고 버티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이 멀어진 인연을 떠올릴 때 가장 괴로운 것은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있던 내 마음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마음이 남지? 왜 나는 아직도 흔들리지?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인연이 내 삶에서 너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중심이 한 사람에게 너무 크게 기울어 있으면 그 사람이 멀어지는 순간 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다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조금씩 줄여서 내 삶의 중심을 내게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놓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놓는다는 것은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시 찾지 말라는 말을 차갑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말의 끝에는 자비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더 다치게 하지 말라는 자비입니다. 멀어진 인연을 쫓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시간도 잃고 자존감도 잃고 현재의 삶도 잃습니다. 무엇보다 내 존엄을 조금씩 낮추게 됩니다. 한번 멀어진 인연을 다시 붙잡으려 애쓰는 과정에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나를 설명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나도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나 존엄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엄은 제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멀어진 인연을 다시 찾으려 애쓰지 말고 그 인연이 떠난 자리에 내 하루를 채우십시오. 내 호흡, 내 걸음, 내 생각을 조금씩 되찾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는 일, 밥을 천천히 씹어 넘기는 일, 산책을 하며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일, 그런 작은 일들이 결국 내 중심을 되찾는 길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그 인연이 떠올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바로 그 인연이 내 삶에서 제자리를 찾은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멀어진 인연을 되찾는다고 해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 돌아올 때 시작됩니다. 멀어진 인연은 벌이 아니라 정리의 신호입니다. 이제는 내 삶으로 돌아가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흔들림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왜 이유라는 질문에 오래 붙잡히는지, 그리고 그 질문을 내려놓을 때 삶이 어떻게 다시 움직이는지 좀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멀어진 인연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이유를 찾습니다. 왜 그랬을까?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사람 마음은 무엇이었나? 겉으로는 이유를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이 붙들릴 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라는 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손에 잡힐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연이 멀어진 이유는 정답처럼 한 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정답을 찾아낸다고 해서 관계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이유를 찾는 데 집착하는 순간 마음속에는 한 가지 소망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고치면 다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뭘 몰랐는지 알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인연은 혼자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같은 방향으로 걸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쪽만 애써서 이어지는 관계는 결국 균형을 잃습니다. 그리고 균형을 잃은 관계는 오래 갈수록 마음이 더 피곤해집니다. 저는 오래 살아오면서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를 속이는 방식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유만 알면 편해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찾는 마음은 종종 편안함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집착을 키웁니다. 이유를 찾으면 찾을수록 마음은 더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과 나눈 말들을 다시 떠올리고 표정을 분석하고 문장 하나를 되감고 내가 했던 행동을 검열합니다. 그러는 동안 현재의 삶은 조용히 비워집니다. 내가 지금 살아야 할 하루가 이미 떠난 인연의 그림자에 가려집니다. 부처님 말씀에도 비슷한 지혜가 있습니다. 답이 없는 질문에 오래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연이 멀어진 이유를 상대가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그 질문은
결국 내 마음속에서만 계속 울립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점점 더 크게 들립니다. 왜일까요? 내가 대답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을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여기까지였을 수도 있다. 이 결론이 가장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를 찾으며 시간을 끕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관계는 오해 때문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해는 대화를 통해 풀립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오해가 아니라 방향 때문에 멀어집니다. 방향이 달라진 관계는 대화로도 완전히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로가 바라보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기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면 인연은 조용히 변합니다. 그 변화는 누가 틀려서가 아니라 각자가 살아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사건을 찾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지? 그때 그 말을 왜 했지? 마치 한 장면만 고치면 다시 연결될 것처럼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연이 멀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답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유를 찾는 마음은 사실 내 존엄을 회복하려는 마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멀어지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작아집니다. 내가 부족했나? 나는 그 정도였나? 이런 생각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유를 찾는 겁니다. 이유를 알면 내가 덜 부끄러울 것 같고 덜 패배한 것 같고 덜 버려진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존엄은 이유를 알아낸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엄은 내가 나를 다시 제자리에 놓을 때 회복됩니다. 누군가가 내게 이유를 설명해 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이만하면 됐다고 말해 줄 때 회복됩니다. 여러분, 멀어진 인연을 떠올리며 마음이 흔들릴 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찾는 건 이유인가 아니면 안심인가? 이유를 찾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불안을 달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안을 달래기 위해 사람을 붙잡으면 관계는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붙잡는 순간부터 내 마음은 상대의 반응에 매달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답장을 기다리고 톤을 해석하고 작은 변화에 휘둘립니다. 결국 이유는 사라지고 불안만 남습니다. 그러니 이 과정은 내가 나를 더 다치게 만드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길 위에 오래된 발자국이 있다고 해서 그 발자국이 다시 돌아가라는 표시는 아닙니다. 발자국은 단지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과거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그 인연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인연이 떠났다면 그건 돌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가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발자국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발밑의 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유를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지우려 하면 더 커집니다. 다만 그 질문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질문이 떠오르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과거로 가고 있다. 그리고 조용히 호흡을 한번 고르고 지금 해야 할 일로 돌아오십시오. 밥을 먹는다면 밥에 집중하고 걷는다면 걸음에 집중하고 잠을 청한다면 잠에 집중하십시오. 마음은 생각으로만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생활로 단단해집니다. 내 하루가 내 손에 다시 들어올 때 질문은 자연히 힘을 잃습니다. 오늘 이 밭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멀어진 인연의 이유를 찾는 동안 우리는 현재를 잃기 쉽습니다. 이유는 때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여기까지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길이 다시 열립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한번 멀어진 인연을 다시 잇는 순간 왜 불안과 의심이 다시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불안의 뿌리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유를 찾는 마음이 왜 사람을 뒤에 묶어두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연이 멀어지는 현상을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멀어진 인연을 실패로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했거나 내가 잘못했거나 내가 놓쳤다고 말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단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인연이 멀어지는 것은 반드시 잘못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우리는 같은 시간을 살고 있어도 같은 방향으로 살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마음은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젊을 때는 함께 달려갈 힘이 있어서 비슷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각자의 빛이 다르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저는 이걸 변심이라고 부르기보다 삶의 방향이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멀어지면 사건을 찾습니다. 그날 무슨 말을 했지?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지? 그러나 어떤 인연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차이들이 오랜 시간 쌓여서 어느 날 서로의 거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조용한 삶을 원하고 다른 사람은 끊임없이 성취를 원합니다. 한 사람은 가족을 중심에 두고 다른 사람은 일을 중심에 둡니다. 한 사람은 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경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차이는 누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형태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차이를 인정하는 대신 누군가를 탓하거나 스스로를 탓하며 억지로 메우려 합니다. 그때부터 관계가 상처가 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방향이 다른 두 사람을 억지로 같은 방향으로 돌리려 하면 결국 둘 다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그 피곤함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균형이 깨졌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관계는 노력하면 된다는 말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는 노력할수록 더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노력의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가까워지려 노력하고 한쪽은 멀어지려 노력합니다. 그럴 때 가까워지려는 노력은 상대에게는 압박이 되고 멀어지려는 노력은 나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관계가 되지요. 저는 자연의 비유를 좋아합니다. 같은 땅에 나란히 자라던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함께 자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각자 빛을 받는 방향이 다르고 바람을 맞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한 나무는 오른쪽으로 기울고 다른 나무는 왼쪽으로 기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억지로 줄로 묶어서 같은 방향으로 세우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잠시 모양은 맞출 수 있겠지요. 그러나 뿌리가 상합니다. 뿌리가 상하면 나무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뿌리가 건강한지입니다. 마음의 뿌리가 건강해야 관계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연은 무엇입니까? 좋은 인연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나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존중받습니다. 내가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됩니다. 물론 다툴 때도 있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에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관계는 항상 나를 긴장하게 합니다. 말 한마디를 고민하게 하고 반응을 계산하게 하고 내 마음을 숨기게 합니다. 그런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나를 소모시킵니다. 그리고 멀어질 때 그 멀어짐은 벌이 아니라 정리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는 관계를 다르게 봐야 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얻기 위해 자신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사람 수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입니다. 관계는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 관계는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흔듭니다. 그래서 멀어진 인연을 붙잡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관계가 내 삶을 더 넓히는가 아니면 내 존엄을 줄이는가? 이 관계가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작게 만드는가? 이 질문은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멀어진 인연을 떠올리면 마음이 허전하지요. 그 허전함 때문에 다시 손을 뻗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허전함은 사람으로만 채우지 마십시오. 허전함은 때로 내 삶이 비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사람을 다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정돈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리듬을 되찾고 나의 시간을 되찾고 내 생각을 다시 내 편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중심이 돌아오면 인연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이어질 인연은 이어지고 놓아도 될 인연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인연이 멀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누군가의 잘못은 아닙니다. 방향이 달라졌을 뿐일 수 있습니다. 그 달라짐을 인정하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은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한 번 멀어진 인연을 다시 잇는 순간, 왜 불안과 의심이 더 커지는지, 그리고 그 불안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깨진 신뢰의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을 다루겠습니다. 한번 멀어진 인연을 다시 잇는다면 왜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가? 겉으로는 다시 연결된 것 같아도 속으로는 오히려 긴장이 커지고 의심이 자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연락은 다시 됐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다. 예전처럼 웃는데도 뭔가 걸린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 불편함은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이미 한번 깨졌던 신뢰가 마음속에 흔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말로 이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관계를 붙잡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계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한번 멀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여러분 역시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확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였든 과정이 어땠든 멀어짐은 마음에 이렇게 새겨집니다. 이 관계는 언제든 끊어질 수 있다. 이 문장이 마음속에 남는 순간 다시 이어져도 우리는 조심하게 됩니다. 조심이 쌓이면 편안함은 사라지고 관계는 검사와 확인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멀어진 인연은 다시 이어져도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만나면 시간이 되돌아갈 거라 생각하지만 시간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멀어짐을 경험했고 그 경험 이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웃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질문이 계속 생깁니다. 지금도 진심일까? 또 멀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뭘 더 해야 안정될까? 이런 질문은 관계를 망치려는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본능입니다. 마음은 한번 다치면 다시 다치지 않기 위해 경계선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된 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 확인 욕구가 생깁니다. 답장이 늦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말투가 짧으면 의미를 해석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가던 작은 변화가
이제는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둘째, 눈치가 늘어납니다. 관계를 다시 잃을까봐 내 말을 줄이고 내 감정을 숨깁니다. 셋째, 자기 검열이 강해집니다. 내가 이 말하면 또 멀어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워할까?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면 관계는 따뜻해지기보다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나는 다시 연결되었는데도 여전히 혼자다. 왜냐하면 마음이 편안히 기대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핵심이 있습니다. 관계를 다시 잇고 싶은 마음의 밑바닥에는 종종 외로움이 먼저 자리합니다. 사람을 잃고 난 뒤에 허전함을 견디기 어려워서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이유로 인연을 붙잡으면 그 인연은 다시 나를 아프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외로움은 좋은 관계를 선택하는 힘이 약합니다. 외로움은 그저 누군가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졌는데도 불안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 잠시 진정된 것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진정되면 다시 불안이 올라옵니다. 결국 마음은 다시 묻습니다. 나는 정말 안전한가?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멀어진 인연을 다시 잇는 과정에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존엄을 낮출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내가 더 부드럽게 해야 하나? 내가 양보해야 다시 이어지나? 물론 때로는 양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양보가 습관이 되면 관계는 균형을 잃습니다. 균형이 깨진 관계에서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계속 낮아지면 다른 한쪽은 그것에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지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서로를 높여주는 관계가 인연입니다. 한쪽이 낮아지고 한쪽만 편해지는 관계는 결국 오래 갈수록 마음을 닳게 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멀어진 인연을 다시 찾지 말라는 말은 그 사람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존엄을 다시 제자리에 놓으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원망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를 흔드는 관계를 다시 원상복구하려고 애쓰는 대신 그 관계가 내 삶에서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다시 배치하라는 뜻입니다. 삶의 중심에는 나가 있어야 합니다. 인연은 중심이 아니라 삶을 함께 지나가는 길동무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을 고민할 때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 기준을 권합니다. 첫째,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가를 보십시오. 둘째, 그 관계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더 작게 만드는가를 보십시오. 관계는 내 자존감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관계가 내 자존감을 깎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번 멀어진 인연을 다시 잇는 순간 불안이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불안은 나약함이 아니라 깨진 신뢰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다시 붙잡아라가 아니라 조심히 정리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놓는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미움도 원망도 아닌 존중의 거리두기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되찾는 실제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멀어진 인연을 다시 찾지 말라는 말이 차갑게 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곧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미워하라는 건가? 차갑게 끊어내라는 건가? 완전히 잊으라는 건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노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그리고 포기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우리는 인연을 붙잡을 때 사실 사람을 붙잡는 것 같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기대를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해 줄 거야. 그 관계는 계속 내 편일 거야. 우리는 예전처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 이 기대가 무너지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다시 손을 뻗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은 서로를 높여줄 때 머무릅니다. 한쪽이 낮아지고 한쪽이 편해지는 순간 그건 인연이 아니라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그 관계를 삶의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큰 고통은 이별 자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이별 이후에 생기는 마음의 습관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자꾸 떠올리고, 자꾸 되짚고, 자꾸 상상하고, 자꾸 확인하려는 마음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미련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인연을 더 강하게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을 이유로 사람을 붙잡으면 그 인연은 다시 나를 아프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좋은 선택을 하기보다 당장의 공백을 메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놓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놓음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첫째, 미워함 온다 있는 놓음입니다. 마음속에서 그 사람은 나쁘다라고 결론 내리는 순간 우리는 아직 그 인연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미움은 끊어낸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미움은 상대를 벌주는 감정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을 계속 흔드는 감정입니다. 그러니 놓음의 첫걸음은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자기 삶이 있었겠지. 나와 방향이 달랐을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의 힘이 조금 빠집니다. 힘이 빠지는 것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집착이 풀리는 것입니다. 둘째, 기대하지 않는 놓음입니다. 인연이 멀어진 뒤에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계속 불러냅니다. 언젠가 돌아올 거야. 언젠가 미안하다고 할 거야. 언젠가 내가 인정받을 거야. 그런데 기대는 가장 은밀한 고통입니다. 기대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을 마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현실이 아니라 가능성에 내 마음을 걸어두기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놓음은 기대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대하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이 현재로 돌아옵니다. 셋째, 증명하지 않는 놓음입니다. 멀어진 인연 앞에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증명하려 듭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그러나 존엄은 증명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존엄은 내가 나를 제자리에 놓을 때 세워집니다. 누군가의 인정으로 세워지는 존엄은 다시 누군가의 무관심에 무너집니다. 그러니 놓음은 더 이상 나를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가치를 상대의 반응에 걸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럼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나요? 아닙니다. 놓음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따뜻함을 밖으로만 쏟아왔습니다. 사람에게, 관계에게, 과거에게. 그런데 놓음은 그 따뜻함을 다시 내 삶으로 돌리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고 내 하루를 챙기고 내 마음을 다독이는 쪽으로 따뜻함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움은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노움은 아주 현실적인 훈련입니다. 떠오르면 떠오르게 두십시오. 다만 거기에 손을 뻗지 마십시오.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그 마음을 나무라지 말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외로웠구나. 아, 내가 지금 불안했구나. 그리고 한번 숨을 고르고 다시 지금의 일로 돌아오십시오. 밥을 먹고 있다면 밥에 집중하고, 걷고 있다면 걸음에 집중하고, 누워 있다면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마음은 생각으로만 정리되지 않습니다. 생활로 정리됩니다. 내 하루가 내 손에 다시 들어올 때 노움은 현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움이 왜 회복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연을 보내는 것은 상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삶의 공간을 되찾는 일입니다. 멀어진 인연을 붙잡고 있던 시간만큼 내 삶은 멈춰 있었을 수 있습니다. 놓는 순간부터 그 시간이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삶은 다시 움직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할 때 애쓰지 않아도 내 마음을 존중해주는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이것이 부처님 지혜가 말하는 정리의 자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석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놓는다는 것이 미움이 아니라 정리이며 포기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바로 막힙니다. 알겠는데 그럼 그 빈자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멀어진 인연을 놓고 나면 마음이 잠시 가벼워지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그 허전함이 다시 우리를 과거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겠습니다. 멀어진 인연이 떠난 자리는 사람으로 급히 채우지 마십시오. 먼저 내 하루로 채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연을 붙잡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공백을 견디기 어려워서입니다. 공백은 조용하지만 무섭습니다. 텅 빈 시간, 텅 빈 메시지창, 텅 빈 주말, 텅 빈 마음. 그래서 사람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시 연락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기대합니다. 그런데 공백을 사람으로만 메우기 시작하면 관계는 다시 불안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존중이 아니라 필요 위에서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필요 위에서 선 관계는 상대의 반응에 따라 쉽게 흔들립니다. 반면 내 하루 위에서 선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빈자리를 채우는 첫 순서는 사람보다 하루입니다. 저는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을 3가지로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첫째, 호흡을 되찾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호흡을 잃습니다. 숨이 얕아지고 생각이 빨라지고 감정이 커집니다. 그런데 호흡은 내 삶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아주 짧게라도 숨을 의식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10초면 됩니다.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고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인연도 미래의 불안도 잠시 멈춥니다. 부처님 말씀의 핵심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의 숨, 지금의 걸음이 삶이라는 것. 과거의 인연은 이 숨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호흡을 되찾는 순간 삶이 내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둘째, 걸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마음이 과거에 머물면 몸도 멈춥니다. 멈추면 생각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걷기를 권합니다. 꼭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 앞을 10분만 걸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걸음은 생각을 정리합니다. 특히 멀어진 인연을 떠올릴 때마다 몸을 움직이십시오. 마음이 연락할까, 다시 물어볼까 하며 손을 뻗으려 할 때 그 손 대신 발을 움직이십시오. 걷는 동안 마음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걷고 돌아오면
그 인연이 차지하던 자리가 조금씩 작아집니다. 관계를 잊어서가 아니라 내 삶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루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멀어진 인연이 큰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일수록 그 사람과 연결되던 시간대가 특히 허전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떠오르고 밤에 잠들기 전에 떠오르고 주말에 특히 떠오릅니다. 그러니 그 시간대를 의식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밤에는 마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 시간에 휴대폰을 붙잡으면 과거로 쉽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밤에는 정해진 루틴을 만드십시오. 따뜻한 물 한 잔, 간단한 스트레칭, 짧은 독서, 조용한 정리, 이런 작은 구조가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의 난간이라고 부릅니다. 난간이 있어야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듯이 루틴이 있어야 마음이 휘청거릴 때 붙잡을 곳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자리를 성과로만 채우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관계가 멀어진 뒤에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바쁨은 잠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바쁨은 마음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요해지는 순간 더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빈자리는 바쁨이 아니라 돌봄으로 채워야 합니다. 내 몸을 돌보고, 내 식사를 돌보고, 내 잠을 돌보고, 내 마음을 돌보는 것. 이것이 인생 후반에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빈자리를 채울 때 사람을 완전히 배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순서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내 하루가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을 붙잡으면 그 사람은 나를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공백을 잠시 가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같은 불안이 반복됩니다. 반대로 내 하루가 조금 정돈되고 내 중심이 돌아오면 그때 만나는 인연은 다릅니다. 그 인연은 필요가 아니라 존중 위에서 시작됩니다. 존중 위에서 시작된 관계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다시 내 손에 쥐는 일입니다. 아침을 살아내고 점심을 잘 먹고 저녁에 내 마음을 조용히 정리하는 것, 그 작은 일들이 모이면 어느 날 멀어진 인연이 떠올라도 마음이 덜 흔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찾고 있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멀어진 인연을 억지로 다시 찾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사람을 모두 밀어내고 혼자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사람은 더 좋은 인연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은 유한하고 마음의 에너지도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잘못된 관계는 조용히 우리를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인연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보겠습니다. 저는 좋은 인연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붙잡지 않아도 이어지는 관계. 그 관계는 내가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하려 합니다. 내가 과하게 맞추지 않아도 나를 존중합니다. 내가 늘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안부가 오갑니다. 물론 세상에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인연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함께 있고 난 뒤에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다. 관계는 끝났는데 마음이 더 가벼워지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인연입니다. 반대로 멀리해야 할 인연도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난 뒤에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다음 4가지 신호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존엄이 낮아지는 관계입니다. 만나고 오면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지? 내가 왜 작아졌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관계는 여러분을 높이는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는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어떤 관계는 사람을 축소시킵니다. 축소되는 관계를 오래 두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둘째, 계속 증명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자꾸 보여줘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존엄은 증명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존엄은 원래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은 나에게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셋째, 불안이 커지는 관계입니다. 답장이 늦으면 흔들리고 말투 하나에 마음이 요동치고 항상 눈치를 보게 되는 관계는 나를 살리는 인연이 아닙니다. 물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구조적으로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나 두려움일 가능성이 큽니다. 불안 위에 선 관계는 오래 갈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넷째, 일방향으로 흐르는 관계입니다. 한쪽은 늘 주고 한쪽은 늘 받습니다. 한쪽은 늘 이해하고 한쪽은 늘 당연하게 여깁니다. 처음에는 정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메마릅니다. 인연은 서로를 높여줄 때 머무릅니다. 일방향 관계는 결국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은 존중이 아니라 편의입니다. 나를 편의로 쓰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내 마음은 점점 닳아 없어집니다. 그럼 어떤 인연을 가까이 두어야 할까요? 저는 인생 후반에 좋은 인연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나의 하루를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나의 시간을 함부로 요구하지 않고 나의 속도를 존중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둘째,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내 과거를 들춰서 판단하지 않고 내 현재를 조용히 인정해주는 사람, 이런 인연은 말이 많지 않아도 깊습니다. 셋째,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정돈되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생각이 넓어지는 사람, 이런 인연은 나를 성장시킵니다. 넷째, 거리가 있어도 따뜻한 사람입니다. 매일 붙어 있지 않아도 필요할 때 조용히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 인연은 빈도가 아니라 질입니다. 인생 후반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매우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인연을 정리할 때는 끊어내는 방식보다 경계를 세우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극단적으로 끊어내려다 더 큰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다만 중심에서 물러나게 하십시오. 연락 빈도를 줄이고 만나던 시간을 줄이고 내 마음의 자리를 줄이십시오. 관계를 삶의 주변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움도 원망도 없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인연이 멀어졌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멀어진 인연은 벌이 아니라 정리의 신호다. 그 신호를 받아들이면 삶은 이상하게도 더 또렷해집니다. 불필요한 것이 사라지면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억지로 붙잡던 사람이 떠나면 내 마음을 존중해주는 사람의 소중함이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내 삶을 내가 다시 주인으로 세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인연이 들어오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멀어진 인연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내 마음은 늘 과거에 가 있습니다. 과거의 자리를 빼앗기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정리는 상실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내 삶에 숨쉴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공간이 생길 때 애쓰지 않아도 내 마음을 존중해주는 인연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인연은
쫓아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정돈될 때 자연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나온 이야기는 결국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인연을 보내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멀어진 인연을 다시 찾지 말라는 말은 차가운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더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고 내 삶을 다시 주인으로 세우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멀어진 인연 앞에서 자꾸 이유를 찾습니다. 이유를 알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이유를 알면 내가 덜 초라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닫게 됩니다. 답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멀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기 삶의 중심으로 되돌아옵니다. 인연이 멀어진 것을 벌로 보지 말고 정리의 신호로 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제가 오래 살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잃는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붙잡느라 자기 삶을 놓을 때 무너집니다. 멀어진 인연을 붙잡고 있는 동안 우리는 현재를 잃습니다. 아침의 맑은 정신을 잃고 하루의 리듬을 잃고 밤의 평온을 잃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존중하는 마음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까운 일입니다. 인연이 떠난 시간보다 그 인연 때문에 내 삶이 멈춰 있었던 시간이 더 아깝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그 시간을 다시 내게 돌려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놓는다는 것은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면 마음은 더 아픕니다. 놓는다는 것은 그 인연을 삶의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떠오르면 떠오르게 두십시오. 다만 손을 뻗지 마십시오. 다시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시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진다는 것은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이어집니다. 반대로 나쁜 인연은 애써도 다시 어긋납니다. 이 말을 냉정하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은 삶을 가볍게 해줍니다.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인연은 내 노력만으로 유지되는 게 합니다. 서로의 삶이 같은 방향을 향할 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방향이 달라졌다면 억지로 묶을수록 뿌리만 상합니다. 관계의 뿌리가 상하면 나도 상합니다. 그러면 멀어진 인연이 떠난 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우리는 앞에서 순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보다 먼저 내 하루로 채워야 합니다. 호흡을 되찾고 걸음을 되찾고 하루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인연이 떠올라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조용히 알게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찾고 있었구나. 이것이 회복입니다. 인생 후반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기준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평온입니다. 함께 있고 난 뒤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나를 작게 만들지 않는가? 나의 존엄을 지켜주는가? 이 기준만 분명해져도 인연의 선택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경계를 세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경계는 나를 지키는 예의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누구에게도 따뜻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 따뜻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멀어진 인연을 다시 찾지 않는 사람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자기 삶을 다시 주인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뒤를 붙잡지 않아도 앞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연은 내 삶을 흔드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을 스쳐 지나간 하나의 과정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른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억지로 판단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인연을 떠올릴 때 지금 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는가? 아니면 여전히 무거운가? 그 느낌이 여러분에게 정답에 가까운 방향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정답은 이렇게 마무리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내 삶으로 돌아가겠다. 그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누군가를 붙잡는 데 쓰기에는 너무 소중합니다. 이제는 나를 존중해주는 삶, 나를 편안하게 하는 하루, 나를 지키는 인연으로 가십시오. 멀어진 인연은 그 자리에 두어도 됩니다. 그래야 내 삶에 맞는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불안이 아닌 평온이 머무르기를 바랍니다.